자, 우리 교재 어디 보시냐면 자, 157페이지 봐주세요. 자, 156페이지 봐주세요. 소득 확장 경로 이렇게 있거든.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x제랑 y제랑 할게. 그리고 예산 제약식에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변하는 거야. 소득이 있고 x의 가격, y의 가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x제 지출하는 금액이고 y제 지출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소득이 증가해. 그러면 x제, y제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157페이지. 자, 예산선이 이렇게 뭐 버짓 커브라고 해서 BC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찾아봤는데 여기 있다가 B점은 뭐 약간 이렇게 갔네. 그 다음 또 이렇게 완만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재화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효용 극대화되는 이 무차목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된 거는 뭐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 자, 그래서 여기 언제나 원점은 지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소득이 빵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 당연히 소득이 빵이면 x랑 y의 가격은 0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x 소비량도 빵이어야 되고 y 소비량도 빵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권이 성립하지. 그래서 함으로 원점을 통과합니다. 언제나 원점을 통과하게 되고요. 자, 이때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원점 통과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지금 둘 다 증가했고, 그리고 약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딱 봐도 대략 X의 소비량보다 Y의 소비량이 좀 적게 이렇게 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살짝 이렇게도 보시면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잖아. 살짝 볼게요. 여기가 소득이 1,000원이 있고 X의 가격이 100원. 뭐 Y의 가격은 200원이라 할까? 그냥 쉽게 합시다. 둘 다 100원이라 할게요. 100원. 이렇게 있어. 그러면 X의 소비량이 10개, Y의 소비량이 10개 이렇게 있었어요. 10개, 10개. 자, 소득이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소득이 2배로 증가했어. 그리고 예산선은 2,000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 Y의 가격은 똑같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당연히 X, Y 소비량이 20개 가게 되면 여기 뭐 이렇게 대략 잡을게요. 20개 가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약간 방사선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소득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1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쓸까? 소득 탄력성은, 자, 소득이 여기 XJ 20개 이렇게 됐어. XJ에만 초점 맞춰서 볼게요. 소득이 1,000원에서 2,000원 갔습니다. 1,000원에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니? 1,000원 이렇게 됐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소득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변했니? 라고 하면 지금 원래 10개였었는데 여기 X의 소비량이었는데 얼마나 증가했니? 10개 증가한 걸로 했죠.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게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여기 A에서 B로 갔습니다. 그래서 A점은 10, 10, 20, 20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소득 탄력성이 1이라는 걸 살짝 봤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 형태가 새로운 점이 여기에 위치했다고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B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점점점점점 해서 좀 너무 작아서 그렇긴 한데 얘가
16 이렇게 됐다 할게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살짝 볼게. A에서 B로 갔을 때 소득 탄력성이 1이거든. A에서 B로 갔을 때 소득 탄력성이 1입니다. 근데 A에서 B-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살짝 보면 A에서 B-로 이렇게 가게 되면 밑에 똑같아요. 소득이 증가하는 크기는 똑같지. 지금. 근데 X의 소비량은 어떻게 10에서 16으로 갔으니까 10에서 6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걸 다시 여기다 쓰면 1000분의 1000 요거 분의 여기 X의 소비량 원래 10개였는데 얼마만큼 변했다고? 지금 10에서 16이니까 요 델타 X가 6만큼 이렇게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요건 0.6 이렇게 되니까 1보다 작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반면에 자 얘가 B-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갔다 할게. 여기가 B-라 할게요. 그림 뭐 좀 작아도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돋보기로 확대할까요?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가면 X의 소비량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할 때, 지금 소득이 증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이만큼 증가해야지 소득 탄력성이 1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저기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 B-는요 지금 X의 소비량이 여기에 위치해 가지고 X의 소비량이 그거보다 적게 변했다니까. 요만큼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한 건 똑같은데 밑에 충격은 X의 소비량이 덜 적게 변했으니까 특히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거 B-가 요거 B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지금 Y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X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다 할게. B-. 그럼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많이 증가한 거잖아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이때는 X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살짝 느낌 자체를 보면 이게 공급 탄력성 그것도 비슷하긴 한데 얘가 약간 기울기가 좀 가팔라. 그러니까 45도라고 하면 안 돼요. 45도 비율이기 때문에. 근데 살짝 45도 같이 먼저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탄력성이 1인데 얘는 조금 더 가파르게 되면 X 시각으로 봤을 땐 탄력성이 1보다 작고 여기서는 좀 완만하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고 여기는 탄력성이 X의 탄력성 얘기하는 거야. X의. 여기는 소득 탄력성이 1이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살짝 그림 기하학적으로 감을 잡으셨어요.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D에서 2처럼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로 가는 걸로 할게요. 위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X에 초점 맞추니까. 그래서 소득이 이렇게 있었는데 소득이 얘도 아웃됐네. 자 소득이 이렇게 있었는데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여기로 갔다 할게. 여기로 갔다 할게. 자 그러면 X에 초점 맞추는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로 갔어요. 그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 감소하게 되니까 이때는 X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열등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뭐 정확하게 수리적으로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렇게 살짝 감을 잡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으로 가볼게요. 156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ABCD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표현을 했고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상이한 소득 수준에 대응하는 효용 극대화되는 점을 ABCD 연결을 했고요. 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곡선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도 해요. 보통은 효용 극대화되는 소득이 변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소비 곡선을 나타낸다. 이렇게요. 그래서 소득 인컴, 컨섬션, 커브, ICC 이렇게 많이 하고요.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거는 확장이란 말을 썼어. 저 뒤에 생산함수 가면 확장 경로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그래서 소득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확장 경로.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 극대화되는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을 연결한 경로가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볼게요. 항상 원점을 통과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마지막 단락 볼까요? 두 재화가 모두 정상제면 이 기울기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재화 중에 하나, 특히 X제가 만약에 열등제가 되면 이 소득 확장 경로는 좌상방으로 간다.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줄어들었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57페이지.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소득이 근데 처음부터 열등제는 아니고 아까 본 것처럼 중고차도 처음부터 열등제는 아니지.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소비량이 줄어들면 열등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버스의 탑승이 소득이 증가하다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열등제가 된다 알 수가 있겠죠. 뭐 생수는 절대로 열등제가 아니다 뭐 그렇게 뭐 표현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X, Y를 다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Y제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소득 소비 곡선 소득 확장 경로에서 X만 직접 관심을 가지고 끄집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고요. 저기 보시면 다시 소득이 있을 때 X 지출액 Y 지출액 Y의 가격. 지금 X제 가격과 Y제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고정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X랑 Y 소비량이 같이 증가하는 걸로 둘 다 정상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기에는 소득 확장 경로에 이게 다 표현돼 있어. 근데 저는요 직접 요 소득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X제랑 직접 다이렉트리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158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밑에 요걸 직접 표현을 해요. 여기가 소득이라 놨어. 소득. 물론 소득을 수평축에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X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 버스라든가 생수라든가 이 경우는 이제 둘 다 이렇게 같이 증가해. 이렇게 직접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직접 부각시켜서 드러내게 된 요거를 독일의 엥겔이라는 삭자의 이름을 따서 엥겔 곡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름 붙이는 것도 뭐 좋긴 하겠지. 설마 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성쿠곡선 이럴 수도 있잖아. 그 옛날에 계량경제 배우는데 요즘은 모르겠네. 성대 계량경제 하시는 또 이렇게 유명하신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계량경제 초기에 그 모형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야. 그 만드는 데가 뭐 KDI 뭐 몇 개 없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이종원 교수님께서는 성균 모형 뭐 이런 걸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딱 그걸 갖고 있는 게 몇 개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책이 이제 바이블이었거든요. 거기 안에다가 성균 모형해서 그걸 막 설명하고 막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게 X가 버스 탑승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휠 수가 있지. 그래서 뭐라고 쓸까? 엥겔 커브 X 이렇게요. 뭐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소득과 직접 X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여기 소득이 처음부터는 아니고 당연히 여기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 이 X제가 버스 탑승이 열등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지금 재화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 표현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앞으로 가봅시다. 자, 엥겔 곡선 나와 있습니다. 15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잘 설명이 있어요. 소득 확장 경로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줘요.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보여주죠. 두 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대요. 약점이 뭔가 재화가 두 개밖에 없어. X축 Y축에 이렇게 표현하고 두 개를 다 표현하면 소득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소득을 직접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어차피 차원이 2차원밖에 없으니까 소득을 직접 드러내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표현하면 이게 소득이 I0일 때 점점점점 여기가 E0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X0를 합시다. 요게 I1이라 할게. 그럼 여기가 E1이야.
점점점점 하면은 x1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여기에다 직접 반영을 하는 거야. 점점점점 해가지고 소득이 i0일 때 x0, 저기 e0에 있는 점을 여기다 표현하고. 이해되시죠? 뭐 숫자로 안 해도 되겠지. 자, 소득이 증가했어. 소득이 증가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여기 E1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X1 요거를 직접 표현을 하는 거야. X1 그래서 여기는 E1 이렇게요. 표현됐다는 것이지. 자, 이게 소득 확장 경로를 직접 소득과 그 재화의 관계로 표현한 거. 그걸 엥겔 곡선이다. 엥겔 곡선이 뭔가 그 정도만 보시죠.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엥겔 곡선 나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엥겔의 이름을 따서 재화의 소비량과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거 기억나세요? X에 대한 효용 극대화 선택을 구하면 뭐 알파 플러스 효용함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가 소득이고 X의 가격, 이게 이제 효용 극대화되는 수요함수 도출하는 거 우리 끝날 때 보니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여기서 관심사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지.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다 할까? 여기서 저는 수요 곡선이 관심입니다 라고 하면, 아니 여기다가 직접 px를 놓는다니까. 그리고 여기다 x를 놓고 나머지 뭐야? 나머지 이제 고정된 상수값이지. 알파, 베타, 소득도 고정된 거야. 그러니까 x와 px 관계는 역의 관계고 약간 뭐 직각상곡선 형태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요 곡선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요. 저기요, 저는요 관심사가 소득과 x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소득으로 돼 있잖아. 요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 대신 이제 수직축에 엥겔 곡선이라고 그랬어. 얘는 수요 함수고요. 수요 곡선이고 얘는 엥겔 곡선입니다. 엥겔 곡선. 자, 그럼 저게 i로 돼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제가 저렇게 됐는데 엥겔 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i로 좀 정리해야지. 왜냐면 y는 ax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i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px 그리고 여기 저쪽 가니까 x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게 기울기 아니겠어요? 기울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였을 때 했습니까? 효용함수가 x의 알파, y의 베타일 때 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어. 엥겔 곡선을 도출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약간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이렇게 x에 대한 효용 극대화되는 요 조건을 봐야지. 여기 균형점에 해당하는 점들을 다 요 안에 들어가는 거. 무차별 곡선과 예선선이 접했으니까 이게 최적 선택점이 되는 거죠. 최적 선택. y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x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x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게 나의 관심사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소득이 빵이면 x가 빵이면 얘도 빵 이렇게 되니까 원점을 통과하고 이렇게 직선이 될 거예요. 이땐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이걸로 써야지. 이걸로.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수평축에다가 소득을 놓고 여기다 x를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단 수평축에다가 x를 놓고 소득을 놓고 수평축을 i로 한 x제에 대한 엥겔 커브를 구하세요. 이렇게 도출하면 그러면 이때는 굳이 기울기를 찾으세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하면 바꿀 필요 없지. 저걸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는 기울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px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x제에 대한 엥겔 곡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김에 여기요. 여기 소득이 얼마일 때 x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점이 a라고 할게.
자, 그런데 x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다 할게요. 하락하면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러한 충격이 발생했어요. 우리 경작은 언제나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는 건데, 여기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곡선이 움직이는 거 아니지. 이거는 여기 x의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고,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얘는 이해하시겠죠?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해요. 근데 엥겔 곡선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소득이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이고, 뭐 x가 미리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여기 얘가 변하게 되면 다른 요인이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할 거야.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더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겠지. 엥겔 곡선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로 표현하면 얘는 엥겔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곡선 자체가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뭐 잘못됐나? 뭐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 소득이 변화한다 할게. 소득이 뭐 증가하면 자, 이게 소득이 변하게 되면 이때는 수요 곡선 상에서 봤을 때는 얘가 외생 변수가 되니까 요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죄송해요. 잘못됐네. 어쩐지 표정이.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가 여기 잘못됐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고, 여기 때 여기 px가 분자가 아니라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px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기울기는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에요? 또 거꾸로 했어요? 아닌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려고 이상한가요? 했는데 다들 안 이상한 척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살짝 보세요. 소득이 주어져 있는데 x의 가격이 하락했대. 그럼 우리가 똑같은 소득 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x의 구입량이 요만큼 살 수 있었다가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이동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가파라지냐 완만해지냐 하는데 당연히 가파라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가 되는 거지. 꼴로 됐죠. 이렇게요. 얘도 이거 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축이 어떤 거냐 그거 확인하시고 기울기 확인하시고, 소득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여기는 이제 주어진 가격 하에서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우측 이동.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이게 뭐 거시경제 끝까지 국제경제 끝날 때까지도 그냥 간단하게 x축 y축에 뭔가 보시고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절편이 뭐지? 그거 생각하시면 그래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 기준만 잘 잡으시면. 이렇게 되면 소득이 변하면 이거는 소득, 여기가 수평축이 소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만 봐주시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위에 158페이지 나와 있고요. 네, 엥겔 곡선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응용 나와 있어요. 엥겔 곡선과 식당. 우리가 이렇게 미시에서 막 얘기한다고 엥겔 곡선이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미시 경제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아니 또 나름 써먹는다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한번 볼까요? 밑에 세 번째 줄에. 자,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자, 거기 보시면 식당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엥겔 곡선과 식당. 그래서 식당이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래서 그걸 가지고 합니다. 도시는 전체 구역이 식당으로 가득 찬 곳이며 아주 작은 동네 말고는 적어도 한두 개의 식당이 있다. 미국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미국인은 매년 음식점에서 8천억 달러를 돈을 쓴대. 먹는 데다가 1인당으로 치면 2,500달러가 되는 것이고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직전 주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거 아니고 외식도 한다 이런 얘기죠. 16%는 3회 이상 늘었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외식을 좋아한다. 식당이면 이제 밖에서 먹는 식당이니까 외식을 얘기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 왜 외식을 할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는 이 집에서 하게 되면 뭐 설거지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귀찮기도 하고 편리함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도 하고 편리함. 그리고 다양한 음식, 이 다양성, 집에서 뭐 다양하게 취미로 가끔 하면 몰라도 밖에서 뭐 갑자기 뭐 인도 음식, 이태리 음식 막 이런 걸 막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또 사람들 만나서 맨날 집에 초대하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밖에서 봅시다. 이렇게 등등등. 쓸데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원서는 뭐 재밌는 것 같다. 그런 게.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필수제인데 외식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반드시 외식은 밖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존에 막 영향받고 그러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식사하는 거랑 식사도 밖에서 하는 거랑 식사를 우리가 밖에서 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 집에서 먹는 거, 집밥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보다 싸므로 그러네. 이게 이제 돈이 싸게 돈이 지출되는 거죠. 저 밖에 나가면 이제 이래저래 뭐 인건비부터 해서 돈이 들어요. 예산이 빠듯할 때는 사람들이 집에서 더 자주 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똑같네. 소득이 증가하면서 집밥 먹는 거랑 식당 하는 거랑 이렇게 뭐 엥겔 곡선 같이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전보다 더 외식을 대체할 것이므로 반대 효과가 또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어.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소득이 증가했더니 여유롭게 되니까 집에서 먹는 식사는 좀 줄어들고 아니면 감소하는 건 아니고 이제 증가하긴 증가하겠지만 이렇게 조금 증가하고 여기 식당에서 소비가 좀 많이 증가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실제로 한번 탄력성을 측정을 해본 거야. 거의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집밥의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집밥의 소득이 변화했을 때 탄력성은 거기 보니까 0.4 이렇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소득이 10% 증가하면 소비되는 음식은 한 4%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외식은 소득 탄력성이 얼마가 돼요? 1.3. 그러니까 약간 1보다 크니까 사치제에 가까운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을 보게 되니까 집밥의 외식은 한 3배 정도 되고요.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은 사치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런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떻게 이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죠. 연소득이 3만 달러 미만 가구의 44%만이 지난주에 외식을 했는데 소득이 7만 5천 달러 된 사람보다 높은 그거 이상 되는 가구는 72%가 지난주에 외식을 했다.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갈수록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쪽을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 볼까요? 이게 다 밑에 레퍼런스 있네. 이게 다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AR American Economic Review라고 돼 있네. 여기다가 논문 한두 개 쓰면은 막 가문의 뭐 영광인 것처럼. 요즘은 좀 변했어. 근데 옛날에는 막 거의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여기에 논문 전어를 실었다 그러면 막 어디 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웰컴 하고 막 이럴 정도고 됐었는데 아무튼 이런 게 다 논문으로 발표가 돼서
경제학자들이 하는 게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연구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도 다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 이런 연구가 되니까. 그리고 이런데 논문 쓰거나 뭐 할 때 우리가 가끔 무슨 뭐 갤럽 조사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학교 랭킹도 뭐 하고 뭐 사회 뭐 이거 뭐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가끔 어쩌다 댓글 보면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엉망으로 그렇게 엉망으로 막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정해진 룰이 있고요.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하나 할 때요. 문항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그냥 막 넣으면은 그거는 이렇게 다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장도 긍정적으로 넣느냐 부정적으로 넣느냐 그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복잡해요. 아무튼 실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요 논문에는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득 반응의 함의도 조사를 했대. 그 함의가 도대체 뭔데요? 거기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소득이 상승하면 평균 소득이 점차 올라가는 거지. 식당 식사가 사치제가 되니까 식당 식사에 대한 지출이 비례적인 크기 이상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실제 보니까 그런가? 네,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 뭐 약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년 전에 미국에서 식당 지출은 뭐 1,750억 달러로 현재 4분의 1도 안 되는데 물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 그런 거 컨트롤해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 사실 결론입니다. 집 밖에서 소비되는 음식의 높은 소득의 반응성은 이 높은 소득의 반응성이 탄력성이 일보다 크다 그 얘기죠. 반응성이 탄력성이니까 미국이 부유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식당에 활황을 불러오게 되었고 다음번에 길 아래쪽에 생긴 이탈리아 식당에 들떠서 가볼 때 새로 식당이 생겼대. 부유하면 한번 또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나 보죠. 그래서 그 식당이 개업한 이유 중에 일부는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여러분과 그 이웃들이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식당 해볼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자영업자가 되게 많은데 경기도 침체돼서 사람들이 힘든데 식당이나 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는 거지. 막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돼서 사람들이 밖에서 안 먹고 외출과 뭐 접촉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식당이나 해볼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거야 이제 당연한 거지만 예,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접근한다는 것이죠. 밑에 예제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합시다. 가격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한번 보시면 아니 우리가 지금 소득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소득 이외에 변할 수 있는 게 또 가격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선 이렇게 쓰면 소득이 있고 X의 가격 X, Y의 가격 Y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본 거는 얘가 변했을 때 미치는 거. 여기서 이제 얻어내는 정보는 뭐예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X제랑 Y제가 있을 때 예산선이 기울기는 안 바뀌니까 두 제와의 상대 가격은 그대로니까 평행하게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을 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ICC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 확장 경로, 소득 소비 곡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나는 직접 소득과 X제 소비량과 직접 관계를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직선을 끄집어내는데 이거를 엥겔 곡선, X제에 대한 엥겔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변한다 할게. 상대 가격으로 할 거니까 X의 가격만 변하면 뭐 Y 가격은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시 이렇게 우리 계속 약속했습니다. 단 소득과 Y 가격은 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된 경우. 자, 우리 다시 볼게요. 160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야. 거기 보시면 예제가 있는데 공부를 좀 하셨거나 잘하는 분은 아이 설마 이거 예제 내가 굳이 풀어봐야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있고 풀어보면 또 어렵진 않은데 근데 풀까 말까 막 약간 그래요. 근데 과거 경험상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면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전에 공부를 했거나 재수강이거나 아니면 시험 준비를 하느냐 경작 공부를 했어. 그럼 여기 있는 예제들이 별로 어렵진 않거든. 뒤에 연습 문제도. 근데 그걸 시험에 이렇게 내잖아. 근데 막상 시험장 가면 또 풀어봤던 다른 옆에 친구들은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우리를 만만하게 봤나, 시험 문제를 똑같이 냈네 해서 잘 푸는데 안 풀고 그냥 뭐 이거 뭐 풀 수 있겠지 했던 친구들은 이제 시험 날 보면 언제나 시간 제한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괜히 덧셈 뺄셈도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막 하다 당황하다가 오히려 또 생각보다 이렇게 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뭐 행시 준비합니다. 회계사 1차 때 제가 경작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뭐 B 받고 C 받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 뭐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한 번씩은 약간 애매해. 이거 봐야 되나?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안 봤다가 또 괜히 또 시험장에 처음 보면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도 해봐요. 봤는데 또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이런 게 나온가? 외식을 했는데 아 뭐야 웬 저런 걸 내? 아 우리 책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떤 걸 낼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잘 보시면 자 XJ 가격이 하락했어요. 거기 첫 번째 줄. 자 우리는 이제 가격과 선호가 불변일 때 소득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앞에서 봤고요. 자 스토리 바뀝니다. 2절에서는 소득과 선호, 여기 효용함수 선호도 그대로지, 소득도 그대로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그대로고 X의 가격만 변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흐름을 잘 보시죠. 자, 이 분석은 수요 곡선 도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우리는 살짝 다시 여기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선이 이렇게 우리 예산선 파트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나의 소득을 Y의 가격으로 나누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득이 고정돼 있고 Y의 가격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측면은 여기는 픽스드 고정됐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선이 완만하게 변화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가격이 변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들을 찾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다시 뒤에 볼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은 가격이 변했잖아. 그래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소비 선택점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해서 이거를 가격 소비 곡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변했을 때 X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뒤에 다시 보면 궁극적으로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되니? 이게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거든. 이게 바로 디맨드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소득이 변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에서 얻어지는 게 엥겔 곡선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으니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죠, 뭐. 엥겔 곡선이 뭐니? 이렇게 하면 별건 아닌데 모르면 아예 뭐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우리가 수요 함수를 도출하는 게 여기 챕터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굵은 고딕으로 해놨잖아. 이 분석은 수요 곡선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걸 알려준대요. 두 번째 단락은 챕터 2장에서 했던 수요에 관련된 얘기가 다시 복습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 등등등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결론은 뭐냐면 X의 가격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데 X 이외 아니면 마지막 단락 보세요.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거. X 이외 다른 게 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Y제 가격이 뭐 하락하거나 이거이면 X 이외야 PX 이외의 다른 요인이지 다른 요인인 얘가 변화하게 되면 이거는 디맨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예,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뭐 구체적인 예까지는 그런데 책에 있는 거 살짝 한번 그래도 봅시다.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소득을 연화가 2리터들이 되는 마운틴 듀와 1리터들의 포도 주스를 어떻게 지출하는가 살펴본대요. X랑 Y 이렇게 있어요. 소득은 $20 이렇게 있고요. 마운틴 듀의 가격은
마라고 쓸까요? 예, 거기 보니까 2리터들이 한 병에 $2 그냥 2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마운틴 듀 말고 포도 주스네. 그래서 G라고 써 있네. 포도라고 쓸게요. 포도 주스. 요거의 가격은 $1. 이렇게 정보가 있죠. 자, 오른쪽에 그림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림 잘 좀 체크해 보시죠.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수평축이 포도 주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마운틴 듀 음료수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예산선의 영역은 가격이 2배 비싸요. 그래서 여기가 10, 여기가 20 이렇게 됐어요. 자, 이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가상적으로 찾아봤더니 여기가 14가 되고 여기가 3이 됐어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원래 이제 효용함수 주어지면 이제 구하긴 해야 돼. 여기서는 그냥 구했다 치고 얘기하는 거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U1 이렇게. 오케이. 자, 161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밑에 여기 기울기가 포도주스네. 포도주스 가격이 $1일 때 지금 나의 관심사가 포도주스의 소비량을 보려고 해. 여기는 포도주스의 가격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가격이 지금 요거 상대 가격이야. 요거 그래서 기울기가 2 했는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포도주스의 가격이 $1일 때 밑에 그림 잘 연결되죠. 한 병당 $1일 때 효용 극대화 선택점이 14 이렇게 찍혔어요. 여기가 14 이렇게. 여기 그냥 A라고 할게. 그럼 여기 A점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61페이지 거기 보시면 아니면 그림으로 그냥 보시죠. B 그림을 보시죠. 포도주스 가격이 $1일 때가 연두 색깔인데 포도주스 가격이 올랐어. $2로 올랐어.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10 이렇게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이건 따로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선이 밖으로 이렇게 되고 여긴 고정된 상태에서 포도주스의 가격이 $2로 상승하게 되면 예산선이 검정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변했고요. 그때 거기 보니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8과 2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8과 2니까 점점점 이게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여기 소비량이 8이고 여기 이제 마운틴 듀는 관심이 없는 거야. 우선은 여기가 효용 극대화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U2 이렇게. 자, 그러니까 포도주스의 가격이 $2가 되니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소비량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 여기 B라고 할게. B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려졌죠. 거기 보시면 포도주스의 가격이 $4가 되면 그것까지 안 할게. 여기 보시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 소비량이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뭐 C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걸로 표현했지만 요거랑 요걸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저기 앞에서 한 것처럼 가격이 변화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소비점들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가격 소비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B와 A를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이게 디맨드 곡선이라니까. 포도주스의 가격이 상승, 지금 여기서는 상승하는 걸로 했지. 하락, 상승함에 따라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야.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수요 곡선 상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스의 요거의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변화시 우리 포도주스의 소비량을 찾는 거잖아. 포도주스의 요거의 소비량을 이렇게 연결 매칭 시켰는데 근데 요게 중간에 어떻게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효용 극대화라는 저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죠. 조건을 충족하는 거와 요거를 충족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우리가 전에 보면 가격이 비싸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맞아요. 맞는데 요 각각의 점이 나름대로 소비자가 이렇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충족하고 여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가격이 비싸졌어요. 포도주스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포도주스의 소비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A에서 B로 이동 시 그쵸 다 효용 극대화는 지금 충족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A에서 B로 가면 효용은 어떻게 돼? 효용은 U1에서 U2로 감소하는 거지. 딱 봐도 당연히 아니 가격은 비싸지고 바구니에 소비량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효용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용은 U2에서 아니다 U1에서 U2로 효용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여기 A에서 B로 지금 이동한 거와 A에서 B로 이동했어요. 요거를 읽어요.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가격은 비싸지고 소비량은 감소하는 거. 근데 효용은 어떻게 돼? 효용은 감소합니다. 감소. 여러분 여기에 쓰는 돈은 어떻게 돼 있을까? 돈은 H당초 여기 $20 고정돼 있잖아. H당초. 여기서 말하는 저 소득 저거를 이제 지출 금액인데 여기서는 이제 명목 소득이라 할 거야. 명목 소득 $20라고 하는 I는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인플레가 발생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뭐가 나쁘냐 그러면 아니 내가 화폐로 나타내 화폐 소득입니다. 명목이라는 게 노미널 이게 이제 화폐로 표시한 그러니까 화폐 소득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 달러 이런 화폐로 주는 거잖아. 근데 인플레가 발생하면 똑같은 내가 100만 원 소득을 벌었는데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효용이 감소한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정보가 이렇게 쭉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들을 쭉 연결하면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이 된다는 거죠.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을 보시고 중간에 설명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62페이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살짝 볼까요? 수요 곡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62페이지 위에서 설명된 요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변함에 따라 여기 포도주스의 가격이 올라가도 되고 하락해도 되고 변함에 따라서 예산 제약의 기울기가 바뀌어요. 기울기가 바뀌어 선택점이 바뀌죠.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빨간 색깔 영역은 내가 이전에는 구입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구입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요. 물론 가격이 전 하락하는 걸로 해서 화살표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화살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 끝에 화살표는 없앨게요. 그냥 이렇게 생긴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제와의 상대 가격을 나타내요. 기울기가.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찾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줄 볼까요? 선호는 불변이기 때문에 연하의 효용함수에 대응하는 무차별 곡선 집합은 이렇게 쫙 이렇게 뭐 이상하게 돼 있지 않은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 볼게. 지금 상황에선 요걸 통해서 디맨드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했고요. 도출을 했어.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겁니다. 두 번째. 여기 디맨드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거기 볼까요? 밑에 소득이 변하고 YJ 가격이 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체가 이동하는 건 뭐 대충 알 수 있겠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선호가 변화했습니다. 선호. 사람들의 효용함수 선호가 변화했어. 이 선호가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 반영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효용 함수가 바뀌는 거야. 아니면 선호가 바뀌었어. 무차별 곡선이 달라졌어요.
연하가 파티에서 한 과학자를 만났는데 이 과학자 주장에 따르면 포도 주스가 건강해주는 편익이라고 알려진 것은 과장됐대. 연하라는 친구가 피겨스케이터인가? 아무튼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하일 수도 있는데 포도를 마시면요 미용에 좋은 것도 아니고요 건강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속았어요.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 신뢰 있는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포도 주스가 또 치아를 얼룩지게 만든대. 안 좋은 거네. 그래서 이 선호가 이게 약간 이로운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반대가 되는 걸 뭐라고 쓸까? 포도 주스를 덜 선호한다. 뭐 아무튼 나빠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 거야. 오케이 선호가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냥 덜 좋아한다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 수평축에 포도 주스고 마운틴 듀야 탄산음료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포도 주스 마시세요. 이렇게 막 했는데 이 과학자가 아니야. 탄산음료 먹어도 괜찮아. 몸에 해롭지 않걸랑. 포도 주스가 오히려 나빠. 치아가 얼룩지고 그러니까 요 연하라는 친구가 이렇게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A 스타일로. 포도 주스를 덜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B라고 할게요. B 후 이렇게 쓸까요? 후. 그러니까 이 과학자의 얘기를 듣기 전 이게 이제 효용함수는 이렇게 있다가 듣고 난 다음에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덜 좋아하니까 완만하게 변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형태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하가 이렇게 있다가 무차별 곡선 자체가 이렇게 한계 대체율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완만하게 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MRS 연하가 봤을 때 이거 순서 맞춰야 돼. X축에 나와 있는 게 포도 주스고 Y축가 마운틴 듀니까 XJ, YJ니까 포마 이렇게 써야 돼. 마포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포마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는 거야. 작아져. 이렇게 선호가.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잘 나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선호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수량에 대해서 포도주스의 한계 효용이 줄어들게 되고 포도주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 작아지고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그거를 좀 약간 반영해서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163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거기는 이제 완만해진 게 거기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이 1달러였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이 여기 14 이렇게 되었었는데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책을 잘 보시고 따라가 보세요. 자 가격이 1달러였는데 14가 아니라 소비량이 이렇게 완만하게 돼버리다 보니까 거기 효용 극대화점이 9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더 완만해지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게 효용 극대화가 이게 좀 약간 가파른 형태였었는데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리기가 좀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있었거든. 요게 포도 주스의 가격이 1일 때 마운틴 듀의 가격은 뭐라고 쓸게요? 가격은 2일 때,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원래 선택점이 어떻게 됐냐면 이쪽에 있어야 돼. 다시 저기 좀 너무 작아서 새롭게 그리는 건데 1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효용 극대화 선택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뭐 그렇게 가팔라 보이지는 않지만 파란 색깔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변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완만하게 쭉 변하게 되고 이렇게 완만해지니까 디디디디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두 개 교차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교차,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 이건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선호가 변한 거야.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자체가 틀어진 거야. 그래서 효용 극대화 되는 점이 여기가 후야 후, 여기는 전이고 전.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후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9 이렇게 표현된 거야. 9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1달러일 때 원래 14 이렇게 됐었는데 그 책이 잘 나와 있지. 9야 9 여기에 찍히는 거야. 9 이렇게 찍히고 가격이 2달러였을 때는요. 원래 여기 8 이렇게 소비했는데 연하가 이제 아니 이거 포도주스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구만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를 더 크게 줄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달러일 때 소비량이 6 이렇게 돼요. 여기에 찍히는 거야. 여기가 6. 그림이 좀 작지만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죠. 자, 그래서 연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러한 이 사이비 과학자인지 모르겠지만 포도주스 나빠요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소식을 퍼뜨리게 되니까 연화 입장에서는 선호가 바뀌게 되면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수요 소비량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얘기할 때 수요 공급할 때요. 포도주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가 줄어든다, 소득이 감소한다. 그럼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밀하게 선호의 변화로 무차별 곡선에 대한 기울기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지고 효용 극대화라는 이 사람이 이제 합리적 선택을 안 하는 거 아니야. 합리적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 효용 극대화는 계속 유지되는 거와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163페이지 거의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수요 곡선이 D1에서 D2로 이동했습니다. 이 결과는 선호의 변화가 수요 곡선을 왜 어떻게 이동시켜 주는가를 보여준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비가격 요인의 값이 이렇게 변하면서 곡선 자체 뭐 해서 또 얘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64페이지 가보시면 괴짜 경작이 있습니다. 동물 가지고 실험을 하네. 동물들도 할인을 좋아하나 봐. 뭐 사람도 뭐 인간도 동물이니까 뭐 그런가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줄 보니까 이 경작의 법칙이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숭이나 심지어 쥐도 중급 미시경작 우리가 하는 미시경작에서 배웠던 거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다. 거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제가 뭐 그거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실험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얘네들도 인간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는군 막 그거를 또 막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 실험해서 의약품 만들었을 때 사람한테 먼저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비슷한 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뭐 원숭이나 이런 거 쥐에다 실험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작용이 좀 생각보다 덜하네. 그래야지 이제 하는 것처럼 왜 인간에 대해서 하는 거 외에 인간을 실험으로 막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실험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동물도 할인을 좋아한다라는 실험이 책에 있었는데 아니 이 학자들은 어떻게 연구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은 뭐래? 뭐 이딴 걸 대고 그래?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 과학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뭐 책도 내고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한 번은 그거 쭉 읽어서 정리를 해 보시죠. 뭐 이렇게 두 개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오른쪽에 힌트로 풀이까지 쫙 나와 있네. 각각의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을 뭐 불러불러 해서 시키는 대로 해서 글쎄 뭐 이게 뭐 얼마나 크게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직관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공연표에 대한 가격에 따라서 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그냥 뭐 과제로 내주지는 않잖아. 우리가 과제는 없죠.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안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과 저의 게임이야. 저 사람이 낼까 안 낼까 말을 해주지. 내면은 다 푼다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안 내면 안 내도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시간 제한 하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짜증나. 이거 뭐 이런 걸 시키고 해. 근데 다 그게 뭐 공부니까. 원래 시험 문제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습 복습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하시겠죠, 예습은. 근데 아무튼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수업을 듣고 연습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적당한 교육의 목적이 이렇게 도달하는 거니까 뭐 제가 하는 게 뭐 그거지. 뭐 경제학에 있는 좋은 책을 선정해서 같이 보는 거잖아. 같이 읽어보는 게 뭐 그렇지. 제가 뭐 여기다가 책은 이걸로 선정해 놓고 제가 막 이상한 것만 하고 그러면 책을 왜 선정해? 그러니까 좀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좋은 책을 같이 읽어보자.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격이 변했을 때 대체효과 소득효과인데 제가 원래 수업하기 전에는 여기까지 해서 챕터 5장까지 하려고 막 달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얘기가 들렸는데 뭐 앞에 분들이 연습 문제 너 뭐 3장 풀었니? 뭐 나는 아직 2장도 못 풀었어. 나 이제 시작해야 돼. 막 이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막 주말에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제가 제 욕심도 아니고 진도 팍 나가가지고 자 5장 불어까지 시험 범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해피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저는 상관없어요. 무차별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하고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중간고사 뭐 잘 해서 다 100점 맞고 기말로 해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